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따클리닉의 닥터 섭입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기미에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미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미 치료 잘하는 병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란 얼굴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 질환입니다. 색깔은 갈색 내지는 회색이고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체질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볼, 광대, 눈 밑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이마와 얼굴 전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외선, 여성 호르몬, 약물, 강한 세안 같은 자극에 의해서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미 치료 방법에는 자외선 차단제, 먹는 약, 바르는 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바로 레이저 치료입니다. 홈케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레이저 없이 기미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요. 결국에는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으실 거예요. 기미 치료를 위한 레이저는 아주 다양합니다. 레이저 토닝, 피코 토닝, 알렉스 토닝 등등 기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너무 많은 레이저 종류의 갈피를 잡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복잡한 내용은 제가 차차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미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는 레이저 토닝이다. 기미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레이저 토닝이란 색소에 반응하는 레이저를 약하게 반복적으로 쏴서 색소를 잘게 부서뜨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치료 기간은 최소 10주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리며 꾸준한 치료를 해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는 레이저 토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기미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란 레이저 토닝을 잘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십 번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이는 제대로 된 레이저 토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레이저 토닝 제대로만 받으면 환자분들 열의 9은 분명히 호전될 수 있어요. 기미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적절한 강도의 에너지로 레이저를 쏘고 적절한 반응이 왔을 때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레이저를 너무 약하게 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쏘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앞에서 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절한 반응이라는 건 치료하는 의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강도와 레이저의 샷수를 의사가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요리하고 비슷해요. 엄마한테 설탕 얼마나 넣어야 돼? 혹은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적당히잖아요. 엄마들은 요리할 때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딱 양을 정해놓고 요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을 보면서 설탕을 더 넣거나 소금을 더 넣거나 결정을 하죠. 기미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의 강도는 소금, 레이저 샷수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요리할 때 간을 보면서 소금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넣듯이 기미 치료를 잘하는 병원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보면서 소금과 설탕을 적절하게 잘 넣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저의 강도와 샷수 중 더욱 중요한 건 레이저의 강도입니다. 환자의 피부색이나 기미의 깊이, 피부의 예민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레이저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에너지 값으로 기계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의사의 숙련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병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작용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생기는 컴플레인은 어느 정도 추가로 시술해주면 무마가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들은 정말 골치가 아파져요. 부작용 치료를 위한 시간, 비용, 보상 같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병원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약하게 시술하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수십 번 레이저 토닝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레이저의 강도는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서 내가 적당한 강도로 시술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레이저의 샷수를 통해서 시술 잘하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미치료로 유명한 병원들 몇 군데를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시술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의 시술 시간은 5분인데요. 이 5분 동안 레이저 토닝을 하면 정확히 3000샷을 쏩니다. 이 5분 3000샷은 정말 최소 시간, 최소 샷수입니다. 반면 기미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들은 시술 시간이 10분, 15분, 길게는 30분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기미치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기미치료는 원래 약한 레이저로 반복적으로 적절한 반응이 올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제 경험상 적절한 에너지로 시술했을 때 5분 만에 적절한 반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들은 다양한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치료할 때마다 두세 가지 레이저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는 한 가지 레이저로는 기미 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파장대를 바꿔가면서 시술하기도 하고 레이저 조사 시간을 바꿔가면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레이저를 시술하더라도 환자의 피부 상태를 보면서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빔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기미 치료를 하다 보면 5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병원들 아쉽게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어떤 병원은 기미치료 1회에 6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격에 대한 거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기미는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은 되도록이면 의사 선생님과 직접 하도록 하시고요. 상담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레이저의 종류, 전후 처치의 유무, 그리고 시술 시간. 레이저의 종류는 당연히 시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미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종류는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제가 레이저 토닝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토닝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시술 전과 후에 처치 과정이 있는데요. 이 시술 전후 처치 시간은 병원마다 차이가 매우 크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전후 처치 과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후 처치가 기미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후 처치를 해주는 병원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레이저 토닝의 시술 시간은 최소 5분, 길게는 30분까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5분 미만으로 시술해주는 병원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병원이고요. 5분에서 7분 정도 시술해주는 병원이라면 적당히 시술해주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분 이상 시술해주는 병원이라면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시술해주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도록이면 10분 이상 시술해주는 병원을 찾으세요. 상담을 끝냈다면 1회만 먼저 시술을 받아보세요. 레이저 토닝 한 번 받는다고 기미가 확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을 몇 군데 다니면서 1회씩 시술 받으면서 비교하다 보면 분명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치료해주는 느낌이 드는 병원을 찾으실 거예요. 그런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도 10회 결제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일 겁니다. 오늘은 기미치료 잘하는 병원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시술 시간이 충분히 긴 병원이 기미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미치료는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좋은 병원을 찾으셔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한층 더 현명하게 해드린 닥터 섭이었습니다.